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남자들이 야동에 많이 노출되면 여성혐오, 성범죄, 이혼, 청소년기 성경험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아니지요. 적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야동 비판자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최근 이와 관련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연구를 보게 되면 야동 시청과 이로 인한 남성들이 겪게 되는 부작용 사이에는 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딸기 부전의 이유로 야동이 지목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벨기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게 되면 인과관계가 나름대로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야동은 딸기 부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많은 젊은 남성들이 자기 위로가 주는 그 쾌감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야동을 찾습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남성의 80%는 겨우 5분에서 10분 정도를 소모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야동 사이트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홀허브가 밝혀주길 방문자 중에 70%는 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야동을 보면서 자기 위로하는 시간은 대충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0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 안전하겠죠.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겨우 40분 남짓한 시간을 자기 위로 행위에 소비하는 것이 딸기 부전에 얼만큼 영향을 줄까요?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자기 위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은 딸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딸기 부전은요,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흡연과 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흡연은 동맥에 상처를 주고 성기로 향하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죠. 결국 어떻다? 메가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술, 딸기와 관련된 신경에 손상을 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딸기 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약물이 바로 여러분들 술이에요.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성행위를 할 때 딸기 부전을 경험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파트너가 동반된 성행위를 할 때 남성들이 딸기 부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혼자 하는 거, 둘이 하는 거, 둘 다 성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혼자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 즉시 빡! 일어납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딸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둘이 하는 성행위는 복잡합니다. 우선 파트너와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1차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 부분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자칫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딸기 부전의 위험성도 같이 올라가겠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딸기 부전은 혼자 할 때보다 파트너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혼 여성분들이 가끔씩 이 충격을 먹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어이 연병알 모니터에 나오는 전자녀하고는 벌떡벌떡 주체를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나와의 관계에서 뭐 안타깝지만 딸기 부전이 온다라고 해도 남자의 기능상의 문제점만 지적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주목하세요. 장기간 이어진 남녀 관계보다 이제 막 시작한 파릇파릇한 남녀 관계에서 좀 더 많은 딸기 부전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이성과 처음 잠자리를 갔는데 작동이 어우씨 안 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내고 정서적인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면 개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렇다면 왜 자꾸 사람들은 야동과 딸기 부전을 엮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답은 그 야동을 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동을 보는 남성들을 여전히 좀 이름만 죄송하지만 벌레 비슷하게 보는 여성들의 시선도 한몫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성긍정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성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행위에 대한 더 큰 자유와 적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만족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자기들만의 레슬링 경기의 규칙과 흐름을 남성들에게 서서히 요구하기 시작했죠. 또한 성행위에 대한 여자들의 속마음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가 아직 어린 남성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야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딸기 부전에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남자 안 돼요. 이 새끼 벌써 다 됐네. 노. 어디서 그런 막말을? 그럴 때일수록 남자의 속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여자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남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